소방감지 실무 2022년 저희 강의에서 변경되는 내용,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 보신다면요. 먼저는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 자료를 좀 추가해 봤습니다. 사진 자료는 어떤 거냐면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방시설물 또는 잘못된 사례, 그리고 그걸 개선한 그런 사례를 함께 추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를 개방했을 때 어떤 소화수가 어떻게 뿌려지는지, 실제로 바닥에 어떤 살수 밀도가 어떻게 뿌려지는지 이런 것들 내용을 추가하고요. 소방시설 작동했을 때 시험하는 방법, 이런 동영상 자료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된 법령에 따라서 이제 현장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법령은 법과 그리고 법령과 규칙이 있죠. 근데 메인 이 법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은 시행령이 이제 종종 바뀌기도 하고요. 규칙도 이제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뀌긴 합니다. 특히 대상, 소방시설 설치 대상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되죠.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런 법령들이 변경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기준, NFSC라고 하죠. 국가화재안전기준. 이 기준이 매년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법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것과 과거 허가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소급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소화기구나 또 비상경보 설비, 그다음에 피난 설비. 근데 소급을 적용한다 해도 피난구조 설비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유도등도 피난구조 설비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유도등은 단순 부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선이 들어가죠. 배선은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콘크리트 슬래브에 입선이 돼요. 배관 배선. 그리고 벽체도 배관 배선이 되고요. 근데 소급 적용하는 거, 완강기나 피난기구 이런 거는 갖다 설치하면 되고 갖다 놓으면 되니까, 부착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유도등은 배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붙이게 보니 유도등은 변경된 법이 변경된 이후 6개월 후부터 적용하되, 그때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그런 건축 행위가 있는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허가 당시에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 건축 허가 동의 당시, 보통은 이제 준공 2년, 3년 전이겠죠. 2, 3년 전에 이제 허가 동의 당시에 있던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서 현장 적용할 때 어떤 부분들은 적용을 해야 되고, 소급해서 어떤 거는 과거의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법령에 있는 개정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전체를 다룬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저희 교육의 초점은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루려면 1년 내내 해도 부족하죠. 저도 25년을 했다 하지만 지금도 늘 배우고 학습하고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또 많은 지리 휘신, 진리 휘신, 지리하고 또 뭐 응답이라도 하고 휘신이라고 하죠. 이런 자료를 보셔야 돼요. 많은 사안에서 그대로 법을 적용하고 기준을 적용하고 어렵죠. 그 많은 뭐 30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와 또 그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서 실제 적용할 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근본에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소방 감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이 실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어떤 책에 의해서 또는 이론에 의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함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함께 학습할 대상들을 제가 뭐 소방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현업에 있는 분들 또는 자격증만 있는 분들, 그리고 뭐 기술사나 뭐 관리사 또는 기사, 이런 분들이 이제 뭐 1차, 2차 시험을 앞두고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는데 점수가 항상 58점이에요. 굉장한 실력자죠. 58점 만나는 게. 근데 60점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넘길 거냐? 실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다 통틀어서 실무를 하게 되면 뭐 답안의 질이 또 올라가겠죠. 또 면접을 앞두신 분도 역시 면접관과 대화가 또 될 것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한 미리 가보는 답사를 한다고 하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할 때도 여행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일정, 수립한 사람과 그냥 바로 출발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가고 몇 시에 가서 어느 호텔에 머물고 어떤 음식을 먹을 거며 관광지는 어딜 갈 것인가, 그리고 몇 시에 체크아웃을 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뭐 여행의 만족도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감리 실무도 그렇습니다. 현장 가서 실무를 할 때 사전에 그런 계획과 또 답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을 때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과 그 나머지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운 거에 대한 복습입니다. 실무에 적용할 때 실제 사례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봐야 되고요. 항상 옆에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을 때 전투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아에서 배우는 많은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현장에 가서 내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정받고 때로는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뿐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까지 원 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